And the Oscar goes to Spotlight. 며칠 전에 열렸던 아카데미 시상식은 마지막에 이변이자 신선한 충격을 안기고 마쳤습니다. 바로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가 레버넌트도 아니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도 아닌 스포트라이트에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수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신했습니다. 레버넌트가 굉장히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고 그 다음으로는 아카데미가 미친 척하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게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의 경우는 각본상은 수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설마 작품상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취향은 아닐 줄 알았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2002년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가 가톨릭 사제들의 대규모 아동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에서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이 취재로 인해 2003년에 작가와 언론인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국만이 아니라 가톨릭의 본산지인 바티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금욕을 생활화하고 사회에 봉사해야 할 종교인이 감히 아동을 성추행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가톨릭 추기경이 은폐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더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인 Deliver Us From Evil이 지난 2006년에 큰 화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영화는 리브 슈레이버가 연기한 마틴 바론이 보스턴 글로브의 새로운 편집장으로 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잠깐 수면 위로 떠올랐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칼럼을 읽고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의아하게도 보스턴 글로브조차 이 사건을 깊이 다뤘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안의 크기에 비해 수년 동안 단 2건의 기사가 전부였죠. 편집장의 제안에 따라 마이클 키튼과 마크 러팔로 그리고 레이첼 맥아담스를 중심으로 한 스포트라이트 팀은 해당 사건을 전담하기로 결심합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 과정을 침착하고 묵묵하게 따라갑니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포함해서 미국의 비평가 협회와 독립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잇따라 수상한 것은 단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했던 사건을 다뤘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의 미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진정성과 탐구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영화는 일개 신문사의 기자 몇 명과 가톨릭 교구라는 거대 집단의 대결 아닌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비유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스포트라이트의 골리앗은 모든 면에서 순수와 절제의 상징이자 현신과 다름없는 종교입니다. 다윗은 이런 집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는 사건을 파헤치고 진실을 폭로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골리앗은 이 작지만 큰 반란을 좌시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대결 국면에서는 대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무릎 꿇리는 데서 오는 쾌감이나 대리만족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다윗은 영웅으로 떠오르죠. 스포트라이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감독인 톰 메카시와 각본을 쓴 조시 싱어는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기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어떻게 해서 아동 성추행이라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는지의 과정에 집중합니다. 바꿔 말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건 기자들이 이뤄낸 파격적인 결과가 아니라 지난했지만 신중했던 과정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조차 오락적인 연출은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몇몇 개인이 거대 집단을 상대하는 이야기에서는 을의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그려지기 일쑤고 악은 선을 해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영화는 대개 스릴러 형식을 띠는 것이 보통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이것마저 거부합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외압이 있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도입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의 프롤로그는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들이 누구를 상대해야 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묘사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종교가 이 사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 곱씹어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감독인 톰 매카시는 이처럼 자신의 영화를 오락적으로 연출하는데 더없이 유용할 게 틀림없는 소재를 가지고도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시 싱어와 함께 그는 이 영화가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시종일관 잊지 않으면서 담담하지만 뚝심 있는 연출로 일관합니다. 자칫 심심해 보일 수도 있으나 말할 것도 없이 감독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치밀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전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저널리즘, 다른 말로는 진정한 기자 정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들은 아동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직업적인 의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끝내 후자를 잃지 않으면서 기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이것을 통해 기레기라는 단어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왜 그런 비하가 당연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기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사합니다. 주제라고 할 수 있을 이 시사점은 보스턴 글로브의 편집장인 마틴이 스포트라이트 팀의 책임자인 월터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인터넷이 전통적인 방식의 신문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진정한 언론이라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전달합니다. 특정 포털 사이트가 장악하고 인터넷 언론사가 범람하면서 온갖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에서도 마틴의 발언은 기자와 언론사가 지향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트라이트는 기자들과 기자를 지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일반 관객에게도 충분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끌어올리는 솜씨가 대단해서 결말에 다다르면 진한 인상과 울림을 남깁니다. 상영관이 많지 않아서 보기 쉽지 않다는 게 아쉽지만 애써 시간을 내서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으니 상영관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